타이완에 살았던 사람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타이완 주간 신보의 진행자 서승임입니다. 2025년 올해는 타이완과 한국이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해방된 지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식민지의 해방이나 광복을 강조하는 한국과 달리 타이완에서는 종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일본이 식민지를 포기하게 된 계기인 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배를 강조합니다. 광복 80주년 혹은 종전 80주년인 올해 일본이 타이완과 한국을 포함해 동아시아를 자신들의 제국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단행한 수많은 전쟁의 역사를 여러 각도로 들여다봅니다. 일본의 2차 세계대전 패전일인 1945년 8월 15일 랴오밍엔 씨는 학도병 신분으로 타이완 동부 이란에서 이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종결은 상상하는 것처럼 무언가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시간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죠. 현 국립 타이베이 사범대학교의 전신인 당시 타이완 성립 타이베이 사범학교의 학도병들은 100여 명이었습니다. 학도병들은 전쟁이 끝나면 모두 자신들의 모교인 사범학교로 돌아가 학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학도병들이 맞이한 것은 오히려 더 혹독한 시련이었습니다. 전쟁 전 그들이 받은 일본식 사범교육에 따르면 이들 학도병은 한 해만 더 공부하면 전문학교 졸업 자격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전쟁 후 타이완이 중국의 일부가 되었고 중국에서는 전문학교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죠. 그래서 학도병은 그저 고등학교 졸업 학력만 인정받았고 곧바로 각 초등학교의 교원으로 배치되어야만 했습니다. 더 큰 도전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이들은 원래 일본 교육 체계 하에서 일본식 교사 양성 교육을 받았는데 교단에 오른 초등학교에서는 돌연 북경어인 중국어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했기 때문이죠. 전쟁 직후 완전히 다른 언어 환경과 교육 시스템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시대적 배경 속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 이들은 반드시 다시 공부하고 생활의 큰 변화에 적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제 치하였던 1926년 타오위안에서 태어난 랴오밍옌 씨는 1933년 지금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공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학업 성적이 매우 뛰어났고 서예, 미술, 연설 등 각종 대회에서 많은 상을 받았던 랴오 씨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상 중에 하나는 1936년 일본 전역에서 열린 제1회 전국초등학교 장문 전시회에서 3학년 부문 글쓰기 대회 1등상을 받았던 것입니다. 1939년 공학교를 졸업하고 현 국립 타이베이 교육대학교의 전신인 타이베이 제2사범학교 일반과에 합격했죠. 일본 식민정부의 차별 대우로 인해 타이완 사람들은 공학교 고등과의 보충학습을 거치지 않으면 사범학교와 같은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당시 사범학교 일반과에는 단 한 반만 개설되었고 총 40명의 학생을 모집했는데요. 랴오 씨의 기억에 따르면 당시 일본인 학생의 경우 60명이 지원, 30명이 합격한 반면 타이완 학생의 경우는 260명이나 지원했지만 10명밖에 합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타이완 학생의 합격률은 4%조차 되지 않았죠. 이렇게 엄격한 경쟁 속에서 타이완 학생들은 훨씬 뛰어난 실력을 가져야 했고 그런 학생만이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공학교에서부터 뛰어난 학업 성과를 자랑했던 랴오 씨는 여러 차례의 시험과 선발 과정을 통과해 사범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교육자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1939년 랴오 씨가 사범학교에 입학하기 전 일본의 잇따른 침략과 도발로 중국 본토는 이미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시대, 타이완에서도 모든 남자 중학생들은 학교에서 군사훈련을 받아야 했던 시기죠. 전쟁이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병력이 필요했고 1942년 일본 정부는 타이완에서 특별 지원병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43년 9월 23일
타이완 군사령부와 타이완 총독부는 1945년부터 타이완에서 징병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죠. 심지어 징병제 실시를 기념하는 합창단 발표회까지 개최되었습니다. 랴오씨의 구술에 따르면 1944년 말 자신과 동급생이었던 일본인 학생들이 징집되어 군복무를 시작했고 1945년에는 타이완에서 공식적으로 징병제가 시행되어 타이베이 사범학교의 교사 건물이 군형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1945년 3월 타이완 학생들은 개학과 동시에 즉시 신병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기초 군사훈련을 마친 학생들은 같은 해 5월에 타이완 동부 이란으로 이동하여 당시 이란 지역의 방어를 담당했던 부대에 배치되었고 랴오씨 역시 해당 대대에 배치되어 이란 시내의 한 훈련소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부대의 외부 연락은 엄격하게 통제되었기 때문에 정보 전달이 매우 불편했는데요. 그곳에서 근무하면서 랴오씨는 중대 지휘반에 배치되었고 상사인 타이베이 사범학교 부속초등학교 교사인 야가시라 병장의 지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가끔 연락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2번에 걸쳐 야간 열차를 타고 이란과 타이베이를 오갈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타이완에는 미군의 공습이 빈번했기 때문에 열차는 모두 야간에 운행되었고 랴오씨는 이 특별한 경험을 그가 군복무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손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훈련소에서의 병영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대나무로 기둥을 만들거나 바닥을 쌓고 지붕은 갈대나 대나무 잎으로 덮었으며 벽이 없어 바람과 비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여름이었기 때문에 모기와 벼룩이 특히 많았는데요. 옷에 붙은 이는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열악한 환경은 모든 학도병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다행히 그해 여름에는 태풍이 오지 않았고 5월부터 시작해 3개월 반을 버티자 드디어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알리는 일본 쇼와 천황의 오금 방송이 송출되자 학도병들은 3개월 반에 걸친 고통스러운 나날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8월 하순 전교생은 드디어 타이베이 사범학교로 돌아갔고 교장이 해산을 선언하면서 학생들은 학도병의 신분을 벗고 각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이완이 이제는 일본이 아닌 중국의 통치 아래 들어갔다는 사실을 많은 학생들은 고향에 돌아가서야 알게 되었죠. 타이베이에 있는 자신의 모교로 돌아가도 일본인 교사와 학생들은 모두 떠난 채 캠퍼스는 텅 빈 교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랴오씨는 동급생들과 함께 학생들을 소집해 학교를 지키고자 했는데요. 그러자 곧이어 난터우에 있던 여학생들도 타이베이로 돌아와 폭격으로 파괴된 남쪽 캠퍼스 대신 북쪽 캠퍼스에서 자습을 시작하며 남학생들의 학교 지키기 운동에 함께 동참했다고 합니다. 같은 해 10월 25일 타이베이 공회당에서 일본의 항복의식이 거행된 후 천이 행정장관이 타이완 성을 맡게 되었습니다. 일본식 교육체제 하에 설립된 기존의 타이베이 사범학교는 중국 푸젠성에서 타이완 섬으로 갓 건너온 탕수첸 교장이 수습하며 북경어를 기초로 하는 국어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졸업 후 랴오씨는 자신의 모교였던 초등학교로 발령받아 교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함께 겪은 이 세대의 사범학생들은 졸업 후 각기 다른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교육 현장을 지키며 평생을 교육에 헌신했고 또 다른 이들은 실업계에 뛰어들어 유창한 일본어 실력을 바탕으로 직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도 했다고 하죠. 각기 다른 인생을 걸었지만 그들의 기억 속에 전쟁 시절의 발자취는 깊이 새겨져 있고 학도병 시절의 고충과 새로운 국어에 적응해야 했던 그들에게 전쟁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청춘의 한 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타이완 주간신보의 진행자 서승임이었습니다.